좋아요, 구독! 최 본부장이 오늘 어떤 섹터에서 바라볼까요? 일단 저는 자동차 부품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쪽도 수급 상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일부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서 완성차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저 PBR 밸류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일 거고, 그만큼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 PBR과 같이 좀 부각이 돼서 오히려 좀 자동차 완성차 업계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밑단에서 계속해서 좀 올라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좀 담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중에서 일단 이제 성화이텍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워낙 뭐 자동차 부품 내에서는 또 대장으로 또 작년부터도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대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계들의 내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실적치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호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완성차 업계들의 호실적이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사, 즉 이제 관계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뭐 현대라든지 기아 그리고 GM 등의 좀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는 뭐 소폭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 매출액 단에서는 다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 지금의 실적도 굉장히 저는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성화이텍이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지금 많은 힘을 못 받고 있고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실적 대비는 굉장히 좀 저조한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지금 주요 고객사들의 좀 호실적이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올해부터 좀 성화이텍의 가동률까지도 회복이 나와준다고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주가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좀 하방 압력을 좀 키울 만한 이런 민감성은 굉장히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실적이 주가에 반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위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고객사들의 좀 호실적이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품사들의 실적도 견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치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일째 성화이텍을 계속해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뜨문뜨문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제 외국인이 4거래일째 모처럼 지금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화이텍의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10,000원대로 일단 좀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박스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빠져나올 물량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왔고 소화도 전부 다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1차적인 물량이 쏟아질 구간이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8,800원입니다. 8,800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800원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성화이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을 안 볼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성장주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하더라도 3월 달에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임상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앞으로 아스코도 남아 있고요. 에스모라는 학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작은 단서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CDMO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CMO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CDMO는 개발 쪽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CMO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이제 CMO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위탁 생산이 왜 매력적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알테오젠이나 HLB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잘 올라왔지만 과거에는 임상을 진행하다가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오지 못할 때에는 주가가 급락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넥스 같은 위탁 생산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약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나온다면 그걸 그냥 생산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업종이 이 C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들에 비해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성장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DMO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지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과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고 보셔도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넥스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래 규모도 크고 거기에 좀 더 붙는 거지만 바이넥스는 그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았던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CMO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금리 인하도 결국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바이넥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에 뭐 신약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바이넥스 역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까지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